그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다발성 경화증 이 정신은 전혀 없고 와. 다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깨끗이 난 거네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기독교 TV가 시카고에서 세워져 가지고 그때부터 한 1년 반 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재정난으로. 그래서 그 기재 같은 거 좀 창고에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걸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어떤 목사님이 나서셔서 기독교 TV 다시 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이 조사를 다 해버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TV가 돈도 많이 들고. 그러나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제 예양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국리를 해봐도 이 예양의 김장로밖에 이걸 할 사람이 없겠다. 우리 기독교 TV를. 왜냐하면 스튜디오도 다 이제 꾸미져가지고 저희 무대하고 다 꾸미져 있으니까요.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도 많이 있고 발론티어들도 많고 또 간사도 한 2명 있고 이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마침 또 우리 간사 중에 한 명이 그 문 닫았던 그 기독교 TV에서 일했던 PD로 일했던 자매인 거예요. 네. 한국에 있었던 SBS 일했고. 그리고 그 자매가 뭐 이거 하자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작한 게 기독교 TV입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기독교 TV 하면서 그게 이제 한 3년 전부터 모든 여기도 이제 얼마 전부터 디지털화됐지만 미국에 다 디지털화되면서 채널이 이제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죠. 예, 기회가 와서 제가 여기 CBS 찾아와가지고 CBS는 원래 좀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찾아와서 제가 CBS 컨텐츠로 좀 하겠다. 그리고 CBS가 미국에 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일하겠다. 미국의 그 CBS 본부장으로 일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서도 넣고 이래가지고 저 이제 CBS 컨텐츠 쓰면서 지금 기독교 TV를 하고 있죠. 하루 24시간 방송.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컨텐츠 전달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리고 집에서도 24시간 다 못 때우잖아요. 그렇죠. 막 이 제방 3방 뭐 이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 불신자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신자들도 이제 관심 가지는 게 뭐 건강, 경제, 뭐 일반 뉴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Y 뉴스, 일반 뉴스 시간에 이제 Y 뉴스 그거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우 TV라든지 또 그 정철 영어 같은 거, 뭐 건강 프로 이런 건 좀 넣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보다가 이제 우리 복음도 듣고, 복음을 듣고 하죠. 실제로 그런 지금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고 저희 교회도 한 분 계시고. 어떤 결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가 이제 장경도 목사님이 재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재밌는 거예요. 그 보다가 이제 우리 방송을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은 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제 교회 갔더니만은 그분이 저보고 깜짝 놀래고 장로님 여기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 방송 보고 교회 찾아왔다고. 사실 방송의 영향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카고는 이제 좁은 한인들 한 15만 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이제 상처 입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줄은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줄은.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중간 매개체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언젠가는 그분들이 교회는 돌아가야 될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최소한 그 신앙의 줄은 안 놓치게 하는 그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은 청소년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학교 폭력의 문제도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 밖으로 쫓겨난 아이들에 대한 미래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아이들도 참 복잡한 문제들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주시는지 어떤 계획들이나 추진하고 계신지. 제가 이제 예양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저하고 그 친구들하고 뭐 형 동생 이런 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이제 이렇게 됐고 그때는 뭐 이 친구들 저한테 상담하는 게 그냥 이성 문제, 그리고 학교 문제 뭐 그 정도예요. 뭐 유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오는 게 뭐냐 마약 문제. 심각하네요. 예, 그리고 뭐 컴퓨터 이제 도박, 이제 게임 뭐 이런 문제. 중독 문제.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인 사회나 우리 교계에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영화 만든 거예요. 서물이라는 영화 만든. 이제 실제 이제 트루 스토리인데 그 한인 가정이 애가 마약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배부를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마약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저는 뭐 계속 이제 LA에 나눔성교라고 있습니다. 네, 신영목사를 하는 그분도 네. 이제 완전 마약 중독자, 마약 목사님 이야기. 마약을 만들고 반대로 팔고 막 깽다녔던 분인데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되고 목사님 됐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마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걔를 그쪽 쉘터로 보내고 보내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미국에서 고등부 수양에도 오라 그래서 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이러지만 가보면 애들 문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부모님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첫째로 미국에는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게 옛날부터 그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요. 부부가 다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또 이제 대화가 단절되니까 아이한테 보상 차원에서 사주는 게 뭐예요? 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아니 내용도 모르고 주면 그 게임 하면 게임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내용이. 뭐 그래서 애들 더 나빠지고. 그리고 애들은 이제 미국에는 3시 되면 집에 오잖아요. 학교에서. 네. 아무것도 하는 거 네, 없어요. 그래요. 와보면 부모는 안 계시고. 그럼 뭐 하겠어요?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 지금 뭐 미국에는 초등학교에서 지금 마약을 파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요. 그럼 뭐 중고등부는 이거는 뭐 거의 반은 그만큼 구하기가 쉽고. 일단은 무료로 주니까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담배 한 피워봐라 이거잖아요. 담배 안 피우면 왕따 당하고 이런 식으로 마약 한번 해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커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은 제가 좀 저도 한국도 염려되는 게 뭐냐면 한국은 미국보다 늦어지면 꼭 미국의 그 시스템을 답습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도 어머님은 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그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도 이제 뭐 맞벌이 집을 이제 융자내가 집을 사고 뭐 네. 옛날에 현金주고 살 때는 그런 문제 없었는데 그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두 사람 다 나가게 되고 그럼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자꾸 단절이 되고 아이는 밖에 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거의 또 그런 한국도 그런 이제 그런 상태가 또 곧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 이제 글로벌화 이거 자꾸 내세우면서 네. 미국의 현지 영어 이 네. 사람들 많이 부르고 또 미국 2세들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거 하는 친구들 많죠. 많이 하는 친구들. 네. 필터링 안 하고 무조건 데리고 와서 영어 가르치고 하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많죠. 그 영화도 만드셨습니다만은 미국 청소년들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제작에 대한 꿈이나 비전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어떤 이런 우리 가정을 피폐시키는 또 우리 청소년 피폐시키는 이런 그 이슈를 가지고 저는 영화를 조금 만들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만들지 돈만 있으면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계속해서 예. 제가 그 전번에 와서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 문화예술대학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네네. 보통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하다가 일반 대학에서 하니까 이게 자꾸 이게 이상하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그냥 그 생명 이런 걸로 표현했어요.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이제 그 사람들은 문화 창출할 사람 아니에요. 앞으로 또 한류가 요새 또 굉장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MBC 하지만은 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하고 지금. 예. 이제 그런 걸 해서 문화를 창출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칼을 쥐었단 말이에요. 문화라는 칼을 쥐고 이제 문화를 창출하는데 그게 의사의 손에 칼이 가면 사람 살리지만은 강도 손에 가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청년들이나 이 문화 창출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그런 가치관, 건강한 문화를 네, 창출할 그런-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물질을 다 써가지고 좋은 것만 만들어도 이게 다 못 만들고 죽을 판인데 네. 그걸 뭐 자꾸 그 사람의 그걸 피폐시키는 걸 자꾸 만든다는 게 그 어른들이 만들어 어른들이 안 쓰잖아. 또 애들은 주잖아요. 죽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래. 그 미시간 대학교 굉장히 큰데요. 그 네. 우리 시카고에서 좀 떨어졌는데 네네. 거기에 박동진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 네. 심리학 교수인데 네. 그분이 이제 자마라고 미국에서 이 청소년 무브먼트 운동하는데 아주 주강사로 계시는 분. 그분 이제 시카고 몇 번 오셨어요. 제가 초청해서. 그분 이야기가 한 번은 총장이 불러가지고 갔는데 그 한인 학생 한 1,000명 됩니다. 그게. 그 총장 이야기를 미국 대학교에서 애들 자살 많이 합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유달리 왜 한국 애들이 이렇게 많이 죽냐. 이거 좀 조사해봐라. 이렇게 이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이 부모의 기대에 이제
이거 못하니까. 아. 그 부모님은 자꾸 뭐 의사가 되라, 뭐 변호사 되라 해서 막 어려운 그 공부하게. 미국이라는 것은 대학교 들어가기 조금 쉬워요, 미국은. 근데 들어갔다 가면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한국하고 반대거든요. 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니까 아예 뭐 포기하고 뭐 술, 담배 하고 주말에 뭐 마약하고 뭐 이러다가 마약 같은 거 자꾸 하면 이제 환청이 자꾸 듣기는 거예요. 죽어라, 뭐 뛰어내리라, 뭐 이런 환청 자꾸 듣고 이런. 그래서 이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자녀들한테 자녀들 하고 싶은 걸 좀 이렇게 스스로 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워주되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본인이 그렇죠.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이제 격려해서 보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꿈을 잃고 어둠의 세상으로 쉽게 빠지는 청소년들 문제 바라보시면서 과거의 장로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충고 한마디. 예.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부 수양회를 가고 이러면 처음에는 저도 가면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어떤 정도로 요구하냐 해라. 하면은 애들한테 뭐 데스 메탈이네 뭐 음악 나쁜 것만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수영회 가면 그 음악 다 갖고 오잖아요. 그래 막 귀에 꽂고 이러니까 그거 제발 좀 다 좀 없애도록 그렇게 좀 하라 그래요. 그 굉장히 쉽거든요. 애들 뭐 앉혀놓고 그 나쁜 거 뭐 스크린 보여주면서 영상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러고 뭐 애들한테 이렇게 분위기 확 잡으면은 그 불 피워놓고 말이죠. 그럼 다 갖고 나와요. 그럼 다 문제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줘. 그거 하면 뭐해요? 내가 또 사는데. 사는데 그렇지. 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대체할 문화가 없어요. 얘들한테 대체할 만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애들한테 안 가요. 이제 이 부모 문제지 애 문제가 아니다. 부모만 옳게 잘 교육시키면은 아이들 문제는 거의 뭐 80% 해결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항상 부모님 상대로 강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모님은 먼저 예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가지는 그 부모님은 아이를 보면 또 그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아이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럼 대학 가기 전에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이제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그 자식하고 이야기 못하는 게 이제 성적인 문제, 뭐 이런 마약 이야기. 내 아이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마약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재활센터에 가면 멀쩡한 애들이에요. 뭐 정말 좋은 학교 대놓고 다니고 이러다가 온 애들인데 계속 주입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 마약하면 안 된다. 너 혼전 그걸 하면 안 돼. 성적인 걸 하면 안 된다. 계속 주입시키면은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대학 가서 그런 환경에 오더라도 이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구원을 거예요. 확신시키고 기독교 가치관 확실히 심어주고 세계관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건 나쁘다는 걸 자꾸 주입시키고 이래서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예방됩니다. 우리 마약 전문가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앉혀놓고 마약이 나쁘다는 걸 한두 마디만 했었다면 지금 마약 인구의 한 반은 줄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거든요. 내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네. 큰일 나는 그리고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뭐 마약하는 부모님 저한테 전화 오잖아요. 한 2시간 통화해요. 그러면 핸드폰이 뜨거워서 난 받지도 네. 그 정도 하는데 그 2시간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애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친구 잘못 사귀고 친구 잘못 사귀어서. 옛날에 공부를 잘했고 막 그 넋두리예요, 넋두리. 이제 그래서 부모 생각. 그런 부모는 설마 자기 아이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하는 거 찾아가지고 넋두리 하는 거죠. 저는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네. 확실히 부모님은 잔소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듣는 여성은 그게 잔소리지만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하니까 네. 또 반복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가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아이들 누리는 거. 부모들은 저건 애들 거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선교라는 그 정의를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면 네. 우리 아이들도 그걸 선교 대상으로 봐야 돼요. 문화가 틀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다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하게 하고
이메일도 뭐 자녀하고 나누고 카톡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다른 문화라고 해서 제껴놓으면 이제 그때 대화도 단절되고. 어느 학교에서 그런 네. 얘기가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이제 그 상담 교사가 상담을 쭉 하는데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당신 아들이 당신이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 당신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저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왜 네, 걔를 그렇죠.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그 낮은 차원에서 눈높이를 낮춰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느껴야 한다는 자녀가 거군요.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을 해야 되고. 참 어려워요. 참 그래서 배우는 그러게요. 게. 뭐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복잡해지니까 네. 부모들도 부모 노릇하기 힘든 거죠. 이제 10대 네. 아이들의 문화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 장로님 앞으로 네. 기도 제목하고 또 계획, 전 계획들 나눠주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아마 제같이 이렇게 문화사역을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녀보면은 저는 뭐 그냥 제가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또 아내가 그렇게 밀어줘서 그렇게 뭐 저는 뭐 하여튼 뭐 음악 뭐 영화 방송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으니까요. 다 이제 해보고 또 그걸 또 제가 항상 칼럼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이제 축적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마 10%도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아침 8시 45분에 이제 우리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앉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광고도 생각해야 되고 광고도 따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또 뭐 교회에서 또 후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다 떠나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이걸 그 영상적인 그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까 이것만 진짜 하루 종일 연구하고 제작하고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굉장히 많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다음 이제 10년을 제가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다면은 다음 10년을 내다본다면 정말 이제 하드웨어 시카고 보면 또 좋고 그 글로벌 청소년 센터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그 제가 한 20년 축적된 거 그걸 다 거기 이제 어플라이해서 적용해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와서 거기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또 거기서 청소년들 또 리더들도 키우고 거기서 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가르치고 세계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센터를 하나 이제 마련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멘. 아직 배고프다. 아직도 꿈은 할 일이 크고 많으시네요. 할 일이 많고. 네. 예.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네. 믿습니다. 네. 장로님 건강하시고요. 네, 힘껏 고맙습니다. 사용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창 피어나야 될 아이들이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의 아름다운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과거일 수 있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도구로 쓰고 계신 장로님. 그냥 습관적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일하고 계신 장로님의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녹스로 사라지기보다는 나의 삶을 온통 불태워서 헌신하고 싶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만 장로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리고 문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노력 미국 땅에서 풍성한 열매 곳곳에서 맺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제 10년을 제가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다면은 다음 10년을 내다본다면 정말 이제 하드웨어 시카고 보면 또 좋고 그 글로벌 청소년 센터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그 제가 한 20년 축적된 거 그걸 다 거기 이제 어플라이해서 적용해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와서 거기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또 거기서 청소년들 또 리더들도 키우고
거기서 뭐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가르치고 세계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센터를 하나 이제 마련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